드라마 상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쩌면 실수야말로 완벽한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머리가 하지만 실수는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배우를 공부하는 시간. 배우를 배우는 일요일. 가을 향을 물씬 묻히고 오신 우리 백은하 소장님 안녕하세요. 폴폴 가을향 너무 느껴지세요? 나네. 너무 나요. 저와 소장님의 마음이 듬뿍 담긴 배우는 일요일. 앞에서 저희가 대사로 살짝 만나본 드라마 상어의 주인공이자 오늘의 배우 목소리 들어볼게요. 이러고들 계실 거면 댁에 가셔서 동물농장이나 보세요. 아니, 우린 그래도 생각해서 온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이 쉽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이러고들 계신 게 이 신부님께서 나쁜 짓 했다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모두 미사 집전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뭘 사과해야 되는데! 신부님, 이렇게 쉽게 믿고 쉽게 단정하고 쉽게 휩쓸리는 당신 같은 사람들! 하나님 믿을 자격 없어. 성당 안 나와도 되니까 가요. 네. 드라마 열혈사제의 한 장면이었고요.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배우 김남길 씨입니다. 열혈사제 끝나고 나서 네. 김남길 배우를 시상식장에서 봤었을 때 느낌은 네. 흡사 아이돌? 그 정도로 뜨거운. 굉장했었던 것 같아요. 와. 그 시기에 김남길 배우가 정말 사제복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섹시할 수 있나를 보여줬었던 그 열혈사제 팬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또 김남길 선배님을 상상하면은 전 되게 좋아하는 영화 무례한에서 또 보여주셨던 그 그렇죠. 모습들을 네. 또 잊을 수가 없고 정말 드라마, 영화 가릴 것 없이 정말 너무 열연을 해주시고 빛나시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김남길 씨의 필모그래피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데뷔 2003년 MBC 31기 공채 탤런트. 대표작 영화 후회하지 않아, 모던보이, 미인도,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무례한, 판도라, 어느 날, 살인자의 기억법, 클로젯, 드라마 굿바이 솔로, 선덕여왕, 나쁜 남자, 상어, 명불허전, 열혈사제. 대표 수상 경력 2009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신인상, MBC 연기대상 남자 우수상, 2010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신인연기상, 2019 한국방송대상 연기자상,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 그림의상 최우수 남자 연기상, SBS 연기대상 대상, 2020년 한국 PD대상 탤런트 부문 출연자상, 현재 마성의 매력으로 예능까지 정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배우 김남길. 네, 방금 비지로 흐른 음악은요, 영화 무례한 OST 홀로 기다리다 였습니다. 와, 보니까 정말 치명적인 나쁜 남자부터 허당 해적, 피도 눈물도 없는 형사 역할 퇴마사, 다혈질 신부님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 오셨는데요. 네. 와, 저 같은 경우 저는 김남길 선배님이 MBC 공채 탤런트로 시작하신 줄은 몰랐거든요. 되게 정규직 같은 느낌이죠. 생각하면 좀 네. 안 그런 느낌인데. 되게 아니신 이미지인데. 그렇죠. 되게 정식의 코스로 들어오시고 굉장히 정식의 의외였어요. 코스로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뭔가 좀 중간에서 치고 들어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주 그냥 모범생 같은 와. 길을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소장님은 어떤 작품을 통해서 이 김남길이라는 배우를 인식하셨나요? 요즘에 비담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죠? 비담. 비담 하면은 우리 또 김남길 씨가 나오셨던 또 선덕여왕. 그쵸. 맞아요. 선덕여왕의 비담. 요즘 비담은 사실 비주얼 담당이죠. 그래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이돌 중에서 비담인 사람들은. 비주얼 센터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비담. 비담이라고 이런 하는구나. 표현도 쓰죠. 근데 어떤 세대에게 비담은 네. 머릿속에 바로 선덕여왕에서 그쵸. 등장했었던 김남길 씨 캐릭터가 떠오를 거예요. 네. 저 역시도 사실 김남길이라는 배우를 그 전에도 눈으로 보고 저분 굉장히
잘생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좀 탄탄한 그냥 젊은 배우의 등장 정도로 느꼈다가 네. 근데 아주 개성 있다라는 느낌을 그 전에는 받지는 못했다가 이 선덕영화에서 비담이라는 캐릭터로 나올 때 아.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는 고현정이라는 배우의 서늘하면서도 위험 있는 연기, 카리스마. 예, 그 반대편에서 네. 뭐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도대체 라고 생각되는 그 비담이란 캐릭터를 연기를 했었는데 만화 그 베가본드에서 나왔었던 그런 캐릭터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이 남자를 생각을 해보면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 같은 걸 잘 못 느끼는 남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천진한 아이 같기도 하면서 네. 굉장히 잔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들도 이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 없고 맞아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스타일 네. 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 그게 그 비주얼만 봐도 좀 느껴지기도 했었던 네.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니는 그 걸음걸이 표정 약간 삐딱한 입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지금까지 봐왔었던 김남길이란 배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완전히 뒤집게 된 그러고 나서부터 김남길이란 배우의 그 다음은 계속 눈여겨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비담 아리를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약간 좀 아이돌적인 그런 조련도 좀 하시는 것 같고 팬들 조련도 좀 하시는 것 같고 네. 아이돌적인 열광의 DNA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또 매력 포인트가 있죠. 있으신. 맞아요. 네. 저희가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김남길 씨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도 마칠 시간에 김남길 씨에 관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쭉 여러분 귀 쫑긋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김남길 씨에게 대상을 안겨준 작품이죠. 드라마 열혈사제의 OST 펀치그리의 Breathe 듣고 올게요. 누군가에겐 바람 잠이 든다. 펀치 그리가 함께 부른 브리즈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배우 김남길 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근데 또 백은하 소장님만의 생일 축하 글인데요. 그때 작성해 주셨던 김남길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오늘 배우 김남길 태어나다. 때론 명랑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조증의 활기로. 때론 순정 만화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 슬픈 아름다움으로, 때론 웹툰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기묘한 매력으로 명불허전 열혈 배우 김남길 이렇게. 그랬네요. 네. 근데 이 이미지들이 다 정말 너무 착착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작가님들 근데 되게 신기할 정도로 잘 찾으시네요. 서치력이 또 엄청나죠, 진짜,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흥신소 차리고 싶습니다. 함께 다 찾아주실 것 같아요. 동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의뢰만 해주세요. 네. 자, 배우는 일요일에서 가장 기대되는 코너 속의 코너. 백은하의 사적인 정의 만나볼게요. 먼저 김남길 씨는 어떤 배우인가요? 배우 김남길은 홍두깨 선생님 같은 배우다. 홍두깨 선생님 같은 배우. 이건 어떤 홍두깨 선생님 느낌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달려라 하니 네, 라는 네. 만화에 나오는 선생님인데요. 네. 이 선생님 주로 코믹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그 읽어주셨던 생일 축하 글에 네. 보면 명랑 만화, 순정 만화, 웹툰 이런 표현을 썼던 다 이유는 만화예요? 약간 그 만화 속에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극화된 인물들을 연기할 때 김남길 배우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 재미를 주게 되는 배우인데 이 홍두깨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항상 되게 코믹한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도 한이에게 갑자기 한이야 달리기라는 거 말이야 꿈을 가져야 해 이러다 이런 걸 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 목소리가 홍두깨 선생님이었구나. 맞아요. 야, 이게 홍두깨 갑자기 추억도 안 선생님이에요. 되네. 근데 김남길 배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정극의 네, 진지한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확 비트는 연기를 해낼 때 네. 너무 그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아주 생활적인 연기를 할 땐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쵸. 어떻게 보면 아주 극화된 연기인데 그 네. 연기를 할 때 유독 감칠맛이 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유독 그 맛이 나는 네. 배우다. 그래서
홍두깨 선생님 같은 느낌을 저는 맨날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홍두깨 선생님은 항상 야. 그 동네 뭐 평상 같은 데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되게 동네 바보 같은 분위기로 있다가 또 학교에 가서 또 혹은 아니면 한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을 대할 때 인생의 조언을 인생의 주시고. 어른일 때 느낌 왠지 확 180도 달라지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네네. 갑자기 조금 올드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홍두깨 선생님. 홍두깨 선생님 같은 배우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 사람 김남길은 어떤 분인가요? 사람 김남길은 네. 왠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었을 것 같은 남자. 아, 편안한 느낌인가요? 굉장히 그렇다기보다 거침없고? 게스트하우스 가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정말 사람 좋아하는 여기저기서 분들. 네. 굉장히 많은 여행 같은 거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인생의 경험도 많고. 네, 팔토시도 있고 막 다 있는 거, 아이템 다 있는 거. 근데 그 뜻은 사실 좀 여행자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아, 거고 여행자. 그 여행자가 뭔가 호텔에서 혼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행자라기보다 네. 그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즐거움을 알고 누리고 또 그들과 대화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네. 그 개하 스타일이라는 게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그 느낌이 네. 아마 요즘에 뭐 요트를 타고 가시던지 아니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가시던지 네. 여행 예능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 떠나는 사람, 아. 언제라도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누군가를 만나서 스스럼 없이 말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느낌의 사람이 김남길 배우이고 그래서인지 함께 영화를 찍었던 배우들이 사실 김남길 배우랑은 이렇게 슛 들어간 이후의 케미도 굉장히 좋지만 네. 그 바깥에서 김남길 배우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재밌으신 분이시구나. 네, 편안하고. 클로젯이라는 영화 때는 정말 하정우 배우와 두 분이서 정말 사귀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친해서.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야. 근데 서로 두 분 다 입담이 되게 좋으신데 그 입담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의 동료가 된다면 굉장히 재밌겠구나. 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또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또 예능을 통해서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배우는 일요일 김남길 씨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김남길 씨가 직접 부른 노래죠. 드라마 야왕의 OST 너는 모른다 듣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배우는 일요일 배우연구소의 백은하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배우는 김남길 씨입니다. 소정님께서 김남길 배우님과 인터뷰했을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올해 2월이었죠. 김남길 씨가 퇴마사로 변신한 영화 클로젯 GV 진행도 하셨잖아요. GV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게스트 비지트. 그러니까 게스트 대화를. 손님이 직접 극장을 방문해서 네, 네. 사실 손님이라기보다 주인에 더 가깝긴 하죠. 영화의 주인공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렇지만 관객이 주인이다 생각을 한다면 아, GV 가. 영화 속에서 등장했었던 감독님이 뭐 배우분들이나 감독님이 극장을 네. 직접 찾아서 관객들과 대화를 나눈 거. 그걸 게스트 비짓 그래서 GV라고 하죠. 그 약자인 줄은 몰랐네요. 네. 항상 GV. 맞아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 또 이렇게 또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배우면 우리 좋잖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배우는 일요일. 아, 그렇죠. 아, 또 이날 말고도 김남길 씨 여러 번 인터뷰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김남길 씨 앞서 얘기했었던 그 느낌이 인터뷰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네. 정말 말 잘 들어주는 친구 같은 귀도 열고 또 그 이야기에 맞장구도 되게 잘 치고 또 그러면서도 위트도 있고 동시에 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아, 그래서 조금 더 그 연기의 뭐 범위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배우이고요. 특히 이번 그 클로짓이라는 영화도 네. 관객분들하고 만나기엔 굉장히 최신의 영화였을 텐데 네. 이 영화 속에서 영화 자체는 막 퇴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르적으로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 슬픈 아이의 스토리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이긴 한데 이 영화 속에서 퇴마사로 나오는데 퇴마사로서 처음 등장하는 것부터가 이게 분식집 같은 데서 등장을 해요. 퇴마사인데요. 네, 그래서 분식집에서 이렇게 뭐 분식 먹다가 이렇게
어딘가의 제보 전화 같은 걸 굉장히 경박스러운 목소리로 하는 그런 아. 테마사로 등장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 귀신을 그 집에 있는 클로젯, 그러니까 옷장 안에 있는 어떤 귀신의 세계들로 들어가고 거기 밖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하정우 배우랑 함께 하는데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아, 장르가 듣기로는 마치 코미디처럼 너무 재밌는데. 그렇지만 네, 굉장히 네. 슬픈 얘기고 사실은 엄청 아. 어두운 얘기인데 음. 거기서 계속 사발면이나 해바라기 씨 같은 거를 계속 까먹고 드세요?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에서 위트를 잃지 않는 그 위트가 결국은 장르를 해치는 정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그냥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매력을 꼭 치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사람으로 만났을 때 인터뷰를 할 때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닉네임 분위기님께서는 남길 배우님 찡그린 미간과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묘한 눈빛, 미끄러지듯 날렵한 콧날, 베일 듯한 턱선까지 이 모든 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퇴폐미 끝판왕인데요.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연기도 보고 싶어요라고. 정말 이런 연기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작품이었죠? 뭐 드라마 앞서 저희가 음. 대사를 좀 들어보기도 했었던 뭐 네. 상어 같은 작품도 있고 네. 나쁜 남자 뭐 명불허전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음. 진짜 그 상어 나쁜 남자 요 시기에 드라마를 찍던 시기에 저는 요 시기를 김남길 배우의 약간 코수염식이라고 아, 얘기하는데 또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네. 약간 코수염이 있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수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조금은 아주 뭐라 그러지 좀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람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요즘은 조금 더 뭐 이렇게 경량으로 보자면 좀 더 라이트해진 느낌이 좀 더 있고 네. 그때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의 연기를 더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은 관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명랑함을 네. 좋아하고 어.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자 배우들 특히나 이제 이제는 뭐 어느 게 중견급 배우가 되었지만 네. 신인 배우로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 남자 배우들이 대부분 갖게 되는 강박 같은 것이 배우라면 모름지기. 모름지기 약간 이렇게 무게. 주머니에 추가 몇 개쯤 이렇게 그쵸. 들어가 있는 듯한 연기를 하고 싶고 그쵸. 운명적인 사랑을 연기하고 싶고 이 강박적인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남길 배우도 초창기에 그 데뷔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선덕여왕 때 잠깐 사람들이 좋아해줬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확신을 갖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의 김남길 배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아 보이는 이유는 네. 본성과 연기를 잘하는 부분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합의를 이루는 아, 드디어 이제 그 합의를 이루는 아. 부분이 누구도 부대끼지 않고 편안하게 그의 연기를 볼 수 있고 자기 매력도 스스로도 느끼고. 자기 스스로도 즐겁게 말 그대로 그 정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 같은 아이처럼 놀고 있는 느낌, 놀고 있는 느낌, 정신이 사실, 연기하는 느낌, 그 그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해 보이고. 네, 네. 오늘 배우는 일을 김남길 씨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코너 속의 코너 소장님의 원픽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백은하의 신의 한 수. 우리 소장님을 감탄하게 만든 김남길 씨의 연기 어떤 작품에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은 원래 김남길 씨에게 오지 않았었던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아, 네. 하지만 김남길이란 배우가 이 작품의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주게 됐었던 영화 바로 무례한입니다. 아, 무례한. 네,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원래는 어떤 비하인드가 전도연 있죠? 배우와 함께 네, 네. 이정재 배우가 캐스팅이 됐었고 아, 그랬었구나. 꽤 오랫동안 이정재 배우가 이걸 연기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런 역할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김남길 배우가 굉장히 좀 뒤늦게 합류하게 된 케이스였었거든요. 하지만 김남길 배우가 이 정재곤이라는 형사를 연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면에서 좀 달라지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은 네. 남길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고 감정이나 표현결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배우인데 원래 생각했었던 정재곤이란 캐릭터는 굉장히 선이 굵고 막 힘이 넘치는 막 그런 주인공으로 살짝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좀 내면에 섬세함이 있는 것보다는 좀 굵직굵직한 남자. 그래서 조금 네네. 거친 남자. 음. 하지만 이 정재곤이라는 역할을 김남길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감정을 재단하는 느낌의 캐릭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된 것 같다는 얘기를 감독님께서 하셨는데 오승국 감독님께서 실제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는 이 혜경이라는 역할은 정말 저 진짜 사랑하는 캐릭터거든요. 저도 무례한 나 영화 너무 좋아요. 김혜경이야. 영화관에서 2번이나 봤었던 이 영화를 그러니까요. 기억이 있는데. 이 남자는 사실은 이 김혜경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던 이 정재균이라는 형사는 사실은 뭐 실적 올리려면 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사라고 하지만 거의 저쪽 어둠의 세계에 계신 맞아요. 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남자. 그래서 자기가 잡으러 다니고자 하는 그 범죄자들하고 자기가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었죠. 맞아요. 이런 남자가 살인 용의자의 그 애인을 갑자기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아주 질이 열렬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정말 그 기묘한 뭔가 김혜경과 그러니까 그 전도연 배우와의 케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저는 이 영화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영화로 완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꼭 무례한을 보시길. 이건 정말 두 배우에게 사랑에 빠지고 이 이야기에 막 가슴 아파지는 그런 그렇죠. 이 영화 그런 보시면요. 영화잖아요. 새벽에 갑자기 뛰쳐나가셔가지고 막 그런 해장국이나 순댓국 같은 데에서 소주 한 잔 마시게 되는 맞아요. 그런 영화이죠. 그런 걸 왠지 불러일으키는 그런 네. 감성이 짙은. 파란 새벽에 그런 도시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노래 듣고 올 텐데요. 장필순의 애월낙조 듣고 오셨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백은하의 케미 한 수 여쭤볼게요. 김남길 씨와 찐 케미를 보여준 배우 어떤 분일까요? 금방 애월낙조 이렇게 바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 듣기도 했지만 네. 해적이라는 영화 속에서 해적. 손예진 배우와의 이 이상한 코미디 호흡. 네네. 사실 그 손예진 배우를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든지 뭐 여름향기 이런 드라마 뭐 최근에 클래식. 클래식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조금 더 다른 이미지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청순하고 어딘가 가련한 느낌의 배우로 많이 사랑하셨던 분들은 네.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아주 씩씩한. 다른 느낌을 받으셨는데 맞아요. 그거에는 약간 동갑은 아니고 한 살 차이 나시거든요. 아, 그래요? 82년생인데 손예진 배우가 82년생이고 김남길 배우 81년생인데 네. 이게 또래 배우들끼리만 나오는 그 즐거움의 케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아시죠? 네, 그게 네. 배우들끼리도 현장에서 보면은 뭔가 그 또래끼리의 그 에너지 또 다르게 나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약간 만만한 부분이 있을 때 서로 되게 편할 때 나오는 그 느낌이 맞아. 해적과 산적이라는 이 다른 어떤 종족들이 네. 만나서 결국은 화합하게 되는 그렇죠. 이 처음엔 영화의, 싸우다가. 네, 이 영화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 두 사람이 그런 뭐 배변 활동 관련돼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바다로 들어갔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 그런 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남녀들이 보통 만났을 때는 물론 또 이 영화 속에서도 멜로의 기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냥 멜로를 떠난 그 합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유쾌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었던 그런 케미 한 수 해적의 손예진 배우 꼽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요즘 예능에서도 또 열일 중인 김남길 씨 차기작 기다리는 팬분들 참 많으신데요.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이 베일에 쌓여 있는 그 작품이긴 한데 네. 비상선언이라는 작품 저희가 이 배우는 일요일 통해서도 임시한 배우 얘기할 때도 살짝 말씀드리기도 하고 네. 진짜 엄청난 캐스팅의 작품이잖아요. 네. 이병헌, 전도연 그리고 뭐 김남길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시완 씨. 임시완 배우, 송강호 배우 뭐 네, 네. 근데 김남길 배우 역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뭐 하나만 힌트를 드리자면 이 영화는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야. 근데 이 김남길 배우는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네. 좀 비행기 좀 타실 것 같은데. 비행기 좀 타시는 분이시죠. 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과연 이 승객들과 함께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가. 네, 요것이 이 영화의 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해요. 또 금방 또 내년이 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2020년 어떻게? 2020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다 치고. 없다 치고 진짜. 그럼 좋겠어요, 정말. 한 달 후에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네. 오늘 배우는 일요일 김남길 씨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여기서 퀴즈 내드릴게요.